네, 오늘 장에서 가장 트렌디한 종목은 누구와 찾아봐야 할까요? MBN골드 매니저 중에 가장 트렌디한 남자 최현동 매니저와 함께 발굴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진짜 오랜만에 봬요, 매니저님. 네,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또 이제 그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는 네. 또 좋은 종목으로 또 맞아요. 보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도 우리 트렌디한 매니저님을 기다렸나 봅니다. 네. 우리 양시장 모두 급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지금도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와 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섹터 먼저 한번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섹터에 대한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좀 풀어가 주실까 궁금했거든요.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네. 메모리 관련해서 한마디를 남겨주셨는데 차원이 다른 메모리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휴 안에 있는 그 거래를 보게 되면은 네. 이 주식시장 상승한 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연휴를 앞두고 또 연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전자하고 한일스가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모리 상승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족하고 네. 정말 차원이 다른 메모리. 그래서 차원이 다른을 붙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그 메모리 하면은 그냥 삼성전자 한일스가 만드는 범용 메모리 이런 정도 이미지였던 건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GPU보다 더 중요해지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AI 데이터 센터 하면 핵심이 GPU였던 거고 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엄청난 급등했던 거잖아요. 네. 그 GPU보다도 이 메모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추론으로 추론으로 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이 메모리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바로 이제 내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메모리 매출을 보게 되면은 25년도가 작년이죠. 네. 400억 달러. 근데 이번 연도가 1,000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이 1,900억 달러 후반이니까는 지금 2년 동안에 5배가 더 커지는 겁니다. 4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에도 엄청난 메모리 수요가 있던 거잖아요. 네. 거기서 5배가 2년 만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 어떤 그 GPU의 어떤 가치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숫자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도에 우리 기업들 전망을 보게 되면은 삼성의 317조 원인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애플이 227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 하면 떠오르는 게 애플, 엔비디아잖아요. 빅테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267조, 애플이 227조 전망이 되는데 네. 삼성이 317조. 뛰어넘는 만큼 돈을 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25조. 오.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을 말하는 건데 돈을 벌어가는 게 애플과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버는 게 하이닉스고 그보다 훨씬 많이 버는 게 삼성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이제 이 메모리는 정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격도 네.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엄청난 폭증 나왔지만은 이번 년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게 증설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그 수요와 어떤 이런 강력한 이제 그 캐파가 급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 저평가, 이 SK 로우닉스라고 좀 적어놓은 겁니다. 하이닉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가 아니라 지금 잘 보세요.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벌어들인 돈과 네. 하이닉스가 똑같이 버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시가총액에 비해서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블랙록인데 네. 블랙록이 이제 하이닉스의 지분을 5% 확보했다라고 공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5%를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의무 공시가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블랙록까지 이 하이닉스 샀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차트 보면은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한 올라왔잖아요.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만 해도 몇 배 올랐다 보니까는 네. 정말 높다. 뭐 고점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루가 지나면 지날 때마다 그때가 저점이었구나라고 보게 되는 맞아요. 겁니다. 그때 샀어야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거를 그 표현이 뭐냐면 GPU보다 더 큰 핵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AI 추론으로 가면 갈수록 GPU가 어떻게 보면은 GPU도 어떻게 보면 범용이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범용이 되고 있는 거고 메모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AI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메모리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뭐 삼성과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함께 섹터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과연 발맞춰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6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IT 투톱 올라와 있고요. 네. 피벗을 선언하면서 이제 사랑해요 LG 말고 상승해요 LG죠. 그쵸. 전자 함께 올라와 있고 이노텍, 기판 쪽에선 삼성전기, 두산 눈에 띕니다. 어떤 기업 가장 유망하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 하면은 네. 그냥 가전을 대표하는 두 종목이었던 건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는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왔던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올라간 게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종목 대비해서 많이 안 올랐다라는 어떤 좀 싸다란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LG전자가 이 반도체는 안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소개가 됐지만은 네. 결국 반도체나 AI를 움직이는 게 로봇이잖아요. 로봇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로봇 쪽으로 하다 보니까 LG전자가 다시 로봇 쪽에서 재평가 받고 있는 거고, 현대차가 이제 로봇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것처럼 LG전자 마찬가지인 거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그 이 IT 쪽에서 또 모니터 보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또 있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있어서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이던스고, 네. 지금 이 젠슨왕이 예고한 게 다른 또 차세대 칩을 예고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어떤 그 차세대 칩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열을 잡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열을 잡는 이 칠러에 대한 그 LG전자가 이 칠러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이 다른 장비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AI 인프라 급등했던 거지만은 LG전자도 이 열을 잡는 칠러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AI 인프라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LG전자 급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중에서 탑픽은 LG전자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 전망 봤을 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을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기판 쪽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이 CCL 수요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말고도 꽤 많은데요. 네. 아마 이제 여기서 탑픽으로 정하게 되면은 이제 인식을 저건 사도 되는 종목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솔직히 다 괜찮습니다만은 이 급등할 어떤 폭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LG전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교보다는 이제 AI 인프라 속으로 들어가는 게 LG전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도 LG전자 11%대 상승폭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승 룸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목해볼 만한 트렌디한 섹터를 만나봤다면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리뷰 통해서 AS 전략까지 한번 짜고 가고 싶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PSK 홀딩스예요. 오늘 조금 강하게 눌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모멘텀 한번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올라가고 대비해서 장비 종목들이 많이 못 갔죠. 소부장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좀 소외되고 있다 보니까는 코스피 많이 몰린 영향인데,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정책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주말 동안 보니까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아직까지 배고프다. 코스피 많이 올랐지만은 코스닥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배고프다,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HB의 장비 비중이 가장 많은 탑3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결국 메모리 가격 급등은 이익을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증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가격 상승 여력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막 50%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정 나왔다고 해서 매수 관점보다는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1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한 상태고요.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여서 10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새로 써야 할 종목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전 안에서 보성파워텍 한번 빠르게 점검을 해볼게요. 네. 또 경주시 관련 이슈도 있었죠. 이 소식은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또 2차 목표가 어떻게 제시를 좀 해주실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기자재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세계의 어떤 원전 규모라든가 뭐 그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의 방침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과거에는 이 탈원전 기조 속이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시면서 이제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사실 그 작년에 이제 좀 반대했던 그런 원전 계획들까지 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새로운 원전 계획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경주시에서 또 이제 이 SMR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 SMR부터 지금 뭐 이 대형 원전까지 다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어떤 글로벌 원전 어떤 그 전망이 좋아지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대형주만 올랐지 이런 중소기업도 안 올랐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에서 이제 국내에서 어떤 그 원전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그 보성 파트라든가 이런 중소형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도 뭐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부근에서는 뭐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되 나머지는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15,000원까지 말씀드리고 보성 파트 말고 많이 안 올라간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취할 거라면 비중은 조금 조절해 보시는 방향으로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 리뷰 한번 만나볼게요. 이 리뷰가 가장 궁금했는데요. 산미금속이 얼마 전에 또 2배 올랐어요. 이거 쭉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2배 올랐어도 네.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보성파텍이라든가 우리기술, 특히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시가총 2조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기술 대비해서는 지금 한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미금속이 이 두산에다 이제 이 터빈 블레이드 공급하는데 독점을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 초대형 단조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산미금속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뭐 SMR이든 대형 원전이 그거 시작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수주가 산미금속으로 온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몰라서 그렇지. 사실 뭐 매출이라든가 어떤 국내에서 원전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가장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게 산미금속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도 2배 올랐습니다만은 차트 길게 보시면 지난번 장외에서 거래됐던 그 가격대밖에 안 와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많이 올랐던 뭐 보성파텍이나 뭐 우리기술 이런 종목 대비해서 차트상 그 어떤 그 저평가가 아니라 실제 이제 하는 일이라든가 매출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저는 제가 이 바닥에서 말씀드려서 올라온 건데 진짜 주가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가 좀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의 수익률 나가고 있는 하단 자막 보고 계시죠? 130% 수익입니다. 쭉 가져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들어가기도 또 무섭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여쭤볼 게 정말 많았거든요. 보론오일을 한 달 간격으로 꾸준히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하고 계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을 지난주만 보더라도 증권주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사실 증권주를 못 갖고 있던 분들 소외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오전에 보시면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급등하고 있어서 바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론오일도 한 18%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언급을 할 때가 3% 올랐을 텐데 지금 보니까 18%막 20%까지 올라 있더라고요.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시장 가치 대비해서 지금 보론오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관련 신약을 만드는 기업들 보게 되면 10조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싸다라는 건데 제가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1차가 아니 잘못 나왔네요. 2차가 아닌 1차 치료제가 2차가 아니고 원래는 2차 치료제를 목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던 건데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1차 치료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치료제 시장은 1조고 1차 치료제 시장은 10조가 넘습니다. 훨씬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그 시장을 넘본다라는 건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폐암이 있잖아요. 이 폐암의 암세포가 EGFR입니다. 근데 이 EGFR을 잡는 그 지금 이제 그 폐암 신약이 약 10조 정도가 돼요. 근데 그 EGFR을 잡는 그 폐암 신약에서 이 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그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약을 먹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조 시장인 건데 그 시작을 개발하고 있는 게 VNN11이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차 치료제가 아닌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던 건데 거기서 놀라운 어떤 데이터가 좀 그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적어놨잖아요. 2차 치료 시장이 1조 원대다. 그래서 이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던 거고 실제로 이 시장에서도 지금 경쟁 신약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3등급 이상 부작용이 거기는 56% 발생했는데 지금 보론오일 같은 경우는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아예 없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치료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객관적 반응률 5할래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보론오일 같은 경우는 75%의 어떤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75%의 암세포를 죽이는 그 효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경쟁력 같은 경우는 17%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1차 시장을 정주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폐암 신약을 치료하는 타그리스라는 신약이 연간 10조 원대 팔리고 있는데 네. 그 신약보다도 좋은 효과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실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초기 용량을 10ml에서 480ml까지 늘렸거든요. 근데 그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용량 제한 독성, 그러니까 부작용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작용 없이 용량을 늘렸는데 효과는 좋을 수밖에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차 치료제는 물론이고 1차 치료제에서 지금 이제 치료를 쓰고 있는 타그리스보다도 실제 그 혈중 농도가 중요한데 지금 타그리스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가 16배 나왔던 건데 지금 보로니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가 64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그리스보다도 대충 계산해서 한 4배에서 4배 나온 건데 혈중 농도가 부작용 없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암세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치료제 시장은 물론이고 1차 치료제를 쓰이고 있는 타그리스보다도 더 좋은 어떤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는 2차가 아닌 1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다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폐암 치료제는 그 어떤 시장을 양분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쪽의 데이터가 좀 더 높게 나오면은 그 시장을 다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럼 타그리스보다 좋은 데이터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신약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임상 중에 있으면은 상용화 되기 시작한다면은 타그리스를 다 잡아오는 그런 약이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의 가치가 4조밖에 안 되는 거니까는 너무나 싸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의 주가는 싸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일 쉽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이해가 정말 쏙쏙 되는 설명입니다. 두 자릿수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 급등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이 급등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어떤 대세 강세장에 나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가 한 3, 4% 올랐을 텐데 이때 샀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높은 만큼 좀 분할매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보로노이 가격 전략 함께 상세히 체크해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 끝나고 4시에 찾아가면 뵐 수 있어요? 네, 4시 무료 방송에서 이제 보로노이부터 지금 그 급등하는 바이오들이 많은데 이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눌렸던 만큼 올라갈 종목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는지 알아야 또 내가 좀 집중해서 매수할 수 있겠죠. 이런 이 바이오 기업도 한번 잘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는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너 검색하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트렌디한 남자 최현덕 매니저와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